자, 옷장 디펜스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도 변함은 없습니다. 하루 단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이 파생 상품 투자하시는 분들, 저도 파생 쪽이지만 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계속 까이니까. 뭐 도대체 뭐 이렇게 시간 주기로 해가지고 변동성도 작아지고 변동성이 작은 거는 어떤 의미로는 현물 투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뭐 지수 묶어놓고 개별 기업들이 쫙쫙 시세 내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이것도 저도 아닌 아주 밋밋한 흐름인데 최현덕 매니저는 계속 어제와는 좀 달라진 모습이 오늘 시장에 있을까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좀 이유 없이 빠졌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던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흘러내렸죠. 그게 어쨌든 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인 걸로 보이고 있고 지금 간밤에 나스닥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제 글로벌 시장에 어떤 좀 악재가 나왔나 이런 걸 본다면 전혀 없던 건데 우리 종목들만 흘러내린 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되는 것 같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어떤 예상대로 본다면 다음 주까지 그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국내 모호성이 또 결정이 안 네. 나죠. 다만 이제 그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미국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확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확 꺾인 거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만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은 관세 유연성에 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올랐단 말이죠. 그럼 지금 결국엔 이 글로벌 시장은 이제 다음 주가 4월 2일 날 안에 뭐가 좀 잘 되든가 아니면 좀 안 되든가 이런 좀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우리만의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못 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종목에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정직하게 좀 수급이 잘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그건 좀 뭐 기다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 좋은 종목 들고 네.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외풍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하세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지만 네. 뿌리가 깊은 기업이라면은 잘 견뎌내겠죠.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재료들도 막 혼재 막 섞여 있고 자, 또 하나 시장은 어제 우리 김종민 의사하고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게 환율이었잖아요. 환율이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주가도 버티는데 참 기이한 현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원화가 어제 1,470원 딱 트라이 하고서는 바로 여기에 보니까 개입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한국은행은 개입을 항상 하니까 뭐 그거는 뭐 시장 조절 차원에서 개입하고서는 밀리고 그다음에 뉴욕으로 넘어가서는 유로화가 조금 반등하니까 조금 더 환율이 밀리고 그래서 오늘 3원 70전 하락하니까 주가가 조금 그래도 또 반등하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네, 뭐 지수도 제자리, 뭐 환율도 뭐 큰 틀에서 보면 뭐 매일매일 등락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1,450원대 위에서 1,500원 넘어가지 않는다면 뭐 제자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좀 전에 최현덕 매니저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4월 한 초반 정도까지는 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도 뭐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이 정도 레벨 안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뭐 2월달, 3월 초반까지는 우리 시장이 좀 좋았는데 3월 후반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또 그림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작년, 재작년에 악몽이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미국은 가고 우리는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또 소외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어떤 뭐 악몽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올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 시장이 더 강할 수급도 거라고. 계속 쏠려다니잖아요. 오르는 쪽으로 계속 이동해 다닌단 말이에요. 뭐 스마트머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뉴욕 반등하니까 또 뉴욕으로 확 또 국내에서 빠져가지고 스마트 머니보다는 스피드 머니라고 스피드머니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올해 시장의 전체적인 반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가 재정 정책의 집행과 그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경기를 위한 네, 경기 부흥이든 산업 부흥이든 관세 영향을 벗어나고자. 네, 뭐 관세도 영향이 있겠지만 자신들의 경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미국과 부딪히려면 반도체에서 독립해야 된다라는 것에 뭐 가장 부응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럽은 그동안 망가졌던 뭐 방산을 포함한 제조업들을 이쪽도 살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1억 유로를 쓰겠다고 독일이 가정모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증시가 그래서 강한 거고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우리 시장도 강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시장도 뭐 어떤 정부가 나오든 뭐 탄핵 결과가 나와서 뭐 기존 정부가 이어가든 새 정부가 나오든 상관없이 네.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실기 타이밍은 한참 지난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미 예산의 70%를 쓰기로 약속돼 있고 그러면 하반기는 무조건 추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도 뭐 정책의 그 가능성은 있는 데다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업인들이 가서 스스로 막 해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어제 현대차가 좀 그랬죠.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고 현대차의 뒤를 이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뭐 포스코도 미국 투자, 네. 한국타이앤테크놀로지도 미국 투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업인들이 가서 일정 부분 해결해내는 것이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저는 뭐 4월 2일까지는 제한적이겠지만 나쁘게 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큰 재료들이죠. 큰 재료. 특히 이제 수급과 관련된 글로벌 재정들 돈이 풀리고 있다라는 거. 돈이 긴축되는 거는 유일하게 일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제 보유국채를 매도해가지고 유동성을 흡수하고 거기는 금리를 지금 막 올리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독특한 일본 빼놓고는 각국은 대부분 미국의 관세 때문에 재정을 적절히 부양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이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것이고 우리도 특성이 있다. 이런 재료는 살아있다. 오케이. 좋은데.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큰 얘기 들어가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갖고. 네. 오늘은 AI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국내 기업으로는 작은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기억하는 것은 AI 모멘텀에서 국내에서는 거의 시세는 선도했던 기업인 것 같은데 커난 테크놀로지죠. 이게 이제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지분을 한때 인수해서 3년 전쯤 정확히 횟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회사를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맨파워 구성은 상당히 좋은 회사였는데 오늘 재료가 나온 건 추론 LLM 이달에 출시 코딩 성능은 딥시크를 앞선다. 타이틀만 놓고 보면은 와 이건 대단한 이슈인데 네. 물론 시세는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건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어 뭐 네. 이런 것도 있다고요? 이런 거 한번 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 서밋을 항상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개최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나델라 CEO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나델라 CEO가 이제 국내 기업들 또 좀 만나고 일단 뭐 LG전자 대표, KT 대표 등 어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대표도 만나지만은 이제 AI 스타트업 대표들까지 만나서 보통 이제 막 작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표가 이제 나델라 CEO를 만나게 되면은 네. 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AI에 대한 모멘텀은 뭐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수요는 강력히 확인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새로울 건 없을 것 같고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이제 그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런 이 딥시크를 능가하는 그런 어떤 그 이 LLM 모델 이거를 거대 언어 모델을 네. 이달 내에 출시하겠다. 아직 출시는 안 됐고 이게 검증이 참 어려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달이면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는 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 보니까는 그 딥시크도 사실 되게 이 적은 하드웨어로 이 챗GPT만큼 했다 그래서 뭐 세상에 난리가 났던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코난 같은 경우는 딥시크의 약 5% 수준. 이제 이 AI 어떤 성능을 우리가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게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320억 개. 그 딥시크 같은 경우는 6,710억 개인데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 파라미터를 이제 이 320억 개 가지고 했다고 하니, 그러니까 딥시크의 5% 수준으로 네. 딥시크의 성능을 구현했다. 이걸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성능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작문, 역할극, 추론, 수학 이런 그 8개 항목에서 대등한 점수를 보였고 코딩 성능에서는 오히려 약 4.7% 우세했다라고 해서 딥시크의 어떤 몸집보다 20분의 1 작지만 딥시크만큼 구현했다는 것은 이건 진짜 뭐 딥시크로 세상에 놀랐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놀랄만한 일인데 워낙에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짠가라는 어떤 그런 좀 확인 작업이라든가 실제 이 모델이 나왔을 때 뭐 그만큼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뭐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뭐 이번 달에는 공개한다고 하니까 네. 뭐 빠르면 다음 주, 늦어봐야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런 성능이 확인된다고 한다면은 이 코난 테크놀로지 우리가 좀 다시 좀 봐야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진위 여부는 뭐 제로가 뭐 허황된 거는 아니겠죠. 네. 이 회사 제가 얘기했죠. 맨파워는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능 지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의심할 만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에 뭐 대단한 내용이다 보니까 좀 정말 그럴까라는 뭐 그 정도인 것이지. 네. 자,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 우리 국내에는 뭐 AI 쪽에는 단연코 뭐 상징이 되는 기업들인데 오늘은 뭐 그 인사이동만 지금 재료가 나온 것 같고 네이버는 오히려 AI 관련돼서는 평가가 조금 혹평이 아니라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은 등기사로 들어온 이해진 GIO가 본격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 네이버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못 간 이유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성장성 없고 그 인건비 쥐어짜서 잘 나온 실적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썼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해진 그 GIO가 이제 돌아오면서 네. 그러면 이제 무언가 돈을 쓸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주가가 조금씩 올라왔다가 20만 원대에서 계속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여기도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의 성과는 새로운 지역을 뚫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클로버 AI X라고 하는 이 AI가 다른 쪽과 어떤 식의 협업을 할 것이냐가 좀 더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AI 시장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한국말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말을 적용하는 과정은 뭐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뭐 물론 장기적인 학습을 하면 다 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한국어 하나만 한국어 쓰는 사람이 뭐 4천만, 5천만밖에 북한까지 치면 7천만인데 그 7천만을 위해서 엄청난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한국말 뭉치를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와 협력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네이버가 일본 쪽도 그립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1억 한 5천만 정도의 인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네. 다른 뭐 오픈 AI가 됐든 구글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만 만들어낸다면 저는 네이버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카카오는 대놓고 지금 오픈 AI 들어와서 그렇죠. 협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또 방향이 달라요. 지향점은 같은데 방향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모델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그래도 관련된 기술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현금 여력도 더 있어 보이는 네이버 쪽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또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매개 변수가 작다. 이 얘기는 우리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개 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많은 학습, 많은 서버, 비용이,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개 변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돈이 없다는 거 방증하는 것이고 근데 이만큼 성과를 냈다? 이건 일단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최현동 매니저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검증은 좀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옳은 말만 하셨네. 자, 애플이 아직 주춤해요. 뭐 주가도 조금 요즘 그냥 주춤거리고 있고 또 온디바이스 AI를 가장 상징적으로 글로벌하게 타이틀로 내놓은 회사이기도 한데 내년도에 그 일반 환상된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 뭐 CD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 내년으로 조금 이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XR, VR 이런 것도 조금 주춤거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 갤럭시 또 뭐 우리의 이제 온디바이스 AI 정부가 추구하는 바 이게 와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좀 선점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도 조용하죠. 지금 조용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좀 방향들이 좀 있나 기업들이 좀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지 뭐 애플은 이 빅테크 왕 중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AI 쪽에 투자를 많이 안 했던 거고 가장 안 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워낙에 또 강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네. 이제 오픈 AI, 챗 GPT 또 구글 거 갖다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올랐던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직 성과로 나오려면 또 당장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분 실망감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그런 성과를 못 냈던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이 안 나왔던 건데 어쨌든 뭐 좀 시간이 좀 충분히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3월 달 들어서 이 첨단 산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코난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해서 일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고 또 마침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나델라 CEO까지 오는 상황에서 이쪽에 좀 모멘텀이 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AI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내가 AI를 통해서 뭔가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그런 서비스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지금 관세 부분에서 협상에 지연되면서 테슬라 급락이 나왔던 건데 테슬라가 좀 최근에 꽤 급등 나와주고 있고 네.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이 급등할 수 있는 내용도 꽤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달 시장이 되게 어려웠던 건데요. 여기서 지금 돌아가는 종목들이 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힘든 시간 끝에 이제 좀 열매가 있는 거라서 지금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현대차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좀 관세에 대한 피해를 받던 부분이라서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라든가 그동안 또 눌렸던 AI 관련된 그 첨단 산업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그런 쪽에서 좀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자, 지금 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표현처럼 사직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뭐 국가를 떠나 기업도로인데 반도체는 아직 관세, 현대차는 관세 화살 하나 피해갔다 치고 반도체는 아직 남아 있고 또 TSMC 같은 경우는 뭐 2나노 공정 양산을 다음 달부터인가요? 아침에 보니까 뭐 이런 그 추격자들은 또 앞서 나가고 아까 애플은 정체되어 있지만 우리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삼성은 또 가야 되는데 뭔가 지금 답답하게 계속 엉키고 있죠, 스텝이. 네, 근데 저는 뭐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뭐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네. 삼성전자가 어차피 이나노나 아니면 뭐 비메모리 쪽에서 TSMC를 앞서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몇 해를 통해서 검증이 됐죠. 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이제 5나노, 4나노 쪽에서 약간 그립을 잡으면서 TSMC와 확 줄였을 때가 그나마 한 17, 18% 정도까지 줄였다가 다시 확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이건 제가 보기엔 이제 벌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다시 줄이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그걸 나쁘게 볼 거냐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커지고 에이직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2나노, 3나노는 여전히 TSMC에게 맡기지만 네. 4나노, 5나노는 누구한테 맡길 건가? 대체 자원이 있는가? TSMC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뭐 14나노, 28나노까지 전부 다 접고 다 라인을 그럼 고칠 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나노 이하를 그나마 할 수 있는 쪽은 삼성전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동안 일감이 없고 공장이 놀고 이래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건데 TSMC가 2나노, 3나노로 가면서 빈 4나노, 5나노 공정을 삼성전자가 가져왔을 때 효과는 없을 것인가? 저는 100%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건 레거시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중국향으로 조금 올라가는 건데 저는 오히려 하반기에 이 비메모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4나노, 5나노 쪽 공정을 일정 부분이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네. 지금 뭐 7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향 소부장 그 핵심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전히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고 여전히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그 1시간도 채 안 된 한 11시 20분부터 조금 많이 급변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더 늘고 선물 매수도 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또 동행을 하고 있고 이미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늘린다는 뭐 그런 내용도 나왔고 자, 이 타켓이 이제 삼성전자 시세가 지금 1,400원 정도 오르고 있어서 눈에 띄니까 AI와 반도체는 뭐 가장 직접적인 거잖아요. 요걸 또 반도체로 조금 더 보면 오늘 보면 이제 그 장 시작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했는데 이제 약간 한 10시쯤 되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장비 종목들도 급등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뭐 AI 시작하면서 우리 쪽에서 수혜를 봤던 것은 이제 GPU를 통한 HBM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 하드웨어 종목들이 제일 수혜 보면서 많이 올랐던 건데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약해지면서 빠졌던 게 사실이죠. 다만 삼성전자가 이제 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게 뭐 얼마나 빨리 좀 살짝 늦을지 모르겠지만은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 봤을 때 뭐 삼성전자 향해 이 장비 종목들이라든가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최근에 그 HBM 생산 라인을 이제 더 확장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연도 생산품도 다 품절된 건데 네. 지금 브로드컴에서 주문하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 이 GPU 시장이 따로 있고 이 커스텀 반도체 시장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브로드컴을 통해서 이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또 수요가 확인되다 보니까는 결국 이 거기에 또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이 반도체 장비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뭐 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만 이런 부분이 뭐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 정치적인 뭐 좀 불확실성 예.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을 때 예. 그때 좀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여전히 좀 그 싼 부분에서는 네.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하여튼 뭔가 이게 눌려 있지만 눌려 있는 것이 용수철이라면은 뭐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늘 믿자. 네. 오후장 전략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기업은 오늘 또 준비하신 게 있죠? 예, 제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였습니다. 자, 김종윤 사는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실까요? 네, 저는 뭐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변화가 없다고 보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코스피 대형주가 지금 중소형주보다 더 강한 모습이고 말씀하셨던 어떤 수급적 강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대형주들 쪽에 메리트를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뭐 반도체라든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뭐 화학, IT 부품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수가 뭐 내리던 뭐 오르던 크게 밀리지 않고 계속 버티는 양상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여전히 뭐 신규매수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조선방산도 좋은 가격에 샀다면 가져가고 뭐 반도체나 석유화학처럼 밀고 올라오는 종목도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면 최근처럼 이렇게 조선방산이 흔들리고 있고 만약에 공매도 타깃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같이 던질 수밖에 없죠. 저는 주도주는 조정받을 때 사는 거다. 지금 조선방산의 주도력이 올해 상반기 내에 소진될 거냐? 하반기 가면 급락하는 종목으로 갈 거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선방산을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아마 조정의 정점은 아마도 3월 31일 이후에 정말로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면 그때가 정점 아닐까요? 네. 그러면 조선주 중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HD현대중공업이든 삼성중공업이든 그다음에 뭐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증자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 빼고 네. 뭐 현대로템이 이런 종목군들의 조정을 이용해서 그때 더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주도주는 조정받을 때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가창 뭐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이거를 또 귀결하면서 오후장 디펜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